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이 된 유부녀입니다. 결혼은 2년 전에 했는데 해가 바뀌어서 올해로 결혼 3년 차가 되었네요. 사실 결혼 3년 차라고 해도 아직도 아침에 눈 떠서 옆에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다가 내가 유부녀라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싱숭생숭해질 때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혼하고 나서도 저 자신은 별로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문득 결혼 후 달라진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연 채널에 올라오는 다양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결혼 전에는 이런 사연들을 들어도 통 공감을 못했는데 이제는 시댁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제 일처럼 느껴져서 제가 다 화가 나고 슬퍼지고 그렇더라고요. 그건 아마 저 역시 시댁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찾아오게 만든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시댁 식구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남다른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은 시부모님은 아니에요. 사실 시부모님은 제게 잘해주시는 편이라 딱히 불만을 가질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게 시댁 스트레스를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이모들도 아니고 시이모 단 한 분 때문이죠. 시이모와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악연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첫인상은 좋았는데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첫 만남부터 최악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였으니까요. 시이모를 처음 본 건 결혼식장이 아닌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 이모 되는 사람이에요. 아가씨가 우리 지훈이 신부 될 사람이지? 그럼 나한텐 조카 며느리가 되겠네? 저는 양가 부모나 형제가 아닌 친척이 상견례에 동석한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래서 상견례에 나온 시이모를 보자마자 솔직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서 긴장과 함께 경계도 됐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성격의 사람이라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쪽이고 특히 제 부모님 또래의 어른들에게는 먼저 살갑게 다가가는 편이니까요. 하지만 시이모는 이런 저도 선뜻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단 시이모는 서로가 조심해야 될 중요한 자리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듯 했습니다. 저와 제 부모님을 보자마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더니 뭐가 불만인지 입을 연신 오른쪽 옆쪽으로 삐죽거렸죠. 시이모는 표정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말까지 밉게 하시더군요. 우리 하나뿐인 조카 지훈이가 결혼한다길래 이모 되는 사람으로 조카 며느리랑 부모님 얼굴은 좀 봐야겠다 싶어서 일부러 시간 내서 나왔는데 설마 이런 것도 이해 못하고 기분 나빠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시겠죠? 시이모는 자신이 필요 없는 자리에 굳이 나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 눈치를 본다거나 미안해 하지는 않겠다고 선언을 하듯이 선수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람 좋은 저희 부모님은 시이모의 말에 담긴 거만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시이모에게 만나뵈어 반갑다며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까지 하셨으니까요. 곧 가족으로 인연 맺을 뿐인데 이렇게 미리 얼굴 뵙는 쪽이 더 낫죠.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 역시 당시에는 그런 시이모의 발언에 그다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확히 시이모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만큼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이모가 제 아버지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확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찡그리는 게 상견례를 떠나 사람에 대한 예의가 정말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사실 아버지는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외모적인 면이겠죠. 외소증이 있으시거든요. 그래도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점이 많은 분입니다. 일단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제 아버지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이건 아버지 친구뿐 아니라 아버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도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께서 몸담은 반도체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으로 인정을 받고 계세요. 한국이 반도체로 세계의 이름을 알리기 훨씬 오래전부터 반도체 설계 쪽으로는 꽤나 이름을 날리고 계셔서 여기저기서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사장님 따님 되는 분이세요? 와, 이거 진짜 부럽네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아버지라니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 아까 드린 제안서 잘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프로젝트 저희 회사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잘 되려면 사장님 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 본인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오히려 남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불편해하고 그런 걸 멀리 하시는 분이죠. 이런 아버지에 비하면 오히려 시댁은 평범한 편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건 가족으로 인연을 맺고 함께 할 사람의 됨됨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시이모의 말투와 시선,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을 하면 어찌됐든 얼굴 보고 지내야 하는 사이가 될 텐데 과연 결혼 후에 저와 제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 해줄지 의심부터 앞섰거든요. 이런 제 의심은 역시나 한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상견례 날 시이모는 제 어머니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줬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이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분명히 파혼하자고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 일로 혼자 끙끙 앓을지언정 당신 가슴에 묻고 가는 쪽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건 배려심도 없고 조심성도 없으신 시이모가 엄마가 계신지도 모르고 화장실에서 제 아버지 험담을 했기에 벌어진 일이었죠. 아니, 이 결혼 꼭 시켜야겠어? 무슨 소리냐니? 두 눈으로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꼽추는 유전이야. 지훈이 자식이 꼽추로 태어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부인 되는 사람도 무슨 지병이 있는데 숨기고 말 안 하고 있을 가능성도 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인다고 속까지 정상이란 법은 없잖아. 속까지 완전히 멀쩡한 사람이면 애초에 꼽추랑 결혼할 생각을 왜 했겠냐고. 안 그래? 어머니는 시이모의 말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두 손을 비롯해 온몸이 떨리고 목이 메어와서 너무 힘드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애써 눈물을 참아내려고 어금니를 꽉 깨무셔야 했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상견례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뒤늦게 어머니의 이런 고백을 들은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어머니의 아픔에도 공감이 갔지만 사실 제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라서였습니다. 사실대로 고백하자면 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외소증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떠오르자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과 죄책감이 강하게 들더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본인께서 당신의 외소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당당한 아버지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멋져 보였다고 하셨어요. 명문대를 졸업한 우수 인재이면서 그런 점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까지 정말이지 매력적이었다면서요. 너네 아버지는 첫인상도 참 좋지만 알아가면 갈수록 정말 멋진 사람이다 싶어. 시간이 지나고 네가 나이가 좀 들고 나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거야. 어머니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고 큰 사람인지 성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몸은 작지만 마음은 그 어떤 누구보다 큰 사람이라는 걸요. 아버지는 넓은 마음만큼 일에 있어서 성실함과 능력은 어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고된 신념과 의지도 갖추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40대 중반에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 제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동료를 버리고 갈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을 하셨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정신이 나갔냐고 다시 생각해 보라며 난리였습니다. 엄청난 연봉에 스톡옵션, 각종 복지 혜택이 엄청난 자리를 걷어차냐면서요. 아이, 거기 반도체 하면 알아주는 회사잖냐? 연봉이 얼마라고? 아이, 뭐? 그런데도 안 가겠다고 버틴단 말이야. 아이고, 답답해라, 답답해. 야, 회사 직원들이 뭐라고 그 좋은 기회를 아깝게 날려. 아무리 동료고 고맙다고 하지만 일단 너부터 잘 되고 봐야지. 친구로서 나 먼저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아이 근데 말이야, 네 말이 진심으로 동의하지 못하겠다. 일이라는 건 말이야, 이 돈 보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무엇이든 그렇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야. 누구보다 정직하고 진솔한 아버지에게 있어서 우선시되는 건 돈이 아닌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움직이는 건 엄청난 연봉과 복지가 제공되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당신 회사를 위해 일해주는 동료와 직원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일만 묵묵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올곧은 자세 하나로 오래 일해오신 덕에 지금은 각종 반도체 대기업의 러브콜을 받아 설계도를 제공하는 알짜배기 회사 CEO로 거듭나게 되었던 거죠. 꾸준한 성실함과 노력으로 성공한 아버지는 제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대에 합격했어요. 아버지 회사에 당당히 합격해서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싶어서였죠. 정식으로 반도체 회사 직원이 되고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능력 있고 훌륭한 분이신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이 치열하고 어려운 세계에서 아버지처럼 성공하고 인정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시댁에서는 이런 아버지의 진면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건 시부모님이든 시이모든 마찬가지예요. 특히 시이모에게 있어서 저희 아버지는 그저 몸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시이모는 늘 너무하시다 싶으신 게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의 거리낌 없이 저에게 드러내세요. 그때마다 걱정하는 말투로 가장을 하기는 하지만 시이모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제 아버지에 대한 경멸적 시선을 파악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 조카 며느리는 변변치 않은 가정 환경에서도 참 잘 자란 것 같아. 보통 아이들 같으면 부모한테 불만 가지고 삐뚤어질 법도 한데,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멀쩡히 결혼도 잘하고 말이야. 조카 며느리도 본인이 운 좋은 사람인 건 알지? 지윤이도 그렇고 지윤이 부모님도 그렇고 아픈 데 없이 다 건강한 사람들 뿐이잖아. 안 그래? 시이모는 이런 식으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웃으면서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시 이모의 무례한 발언 때문에 자주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화를 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최대한 반응하지 않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사실 시 이모에게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냐고 말해볼까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이참에 밝혀도 볼까 생각도 했죠. 하지만 굳이 제가 먼저 아버지에 대해 알릴 필요까지는 없다 싶었습니다. 시댁 쪽에서 먼저 제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려고 시도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시댁은 저와 남편을 자주 부르는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1년에 한 번 하는 김장날 정도이니 시댁에 가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은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시댁에 가는 것은 여전히 껄끄러웠습니다. 갈 때마다 시 이모가 꼭 계셨거든요. 시 이모는 저를 볼 때마다 아버지 잘 계시냐며 안부를 묻는 척하며 제 아버지에 대한 값싼 동정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늘 잘 계신다고 대충 짧게 대답하고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 이모는 아버지 상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죠. 정말로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신 거 맞니? 조카 며느리가 아버지 건강 상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 어디 자세히 좀 알아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에 비해 항상 여기저기가 많이 아픈 법이야. 아버지 어디 안 좋다고 하시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내가 아는 의사랑 병원 소개해 줄 테니까. 시 이모는 저희 아버지가 외소증이 있는 데다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딘가가 늘 아플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 회사라고 부를 만한 번듯한 곳이 아니라 매일 힘겨운 노동을 해야 하는 블루칼라 공장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 이모는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라는 말을 써도 늘 공장이라는 말로 되받아치시곤 했어요. 아버지는 공장 일 잘하고 계시냐, 몸도 불편해서 남들보다 더 힘들어하지 않으시냐는 등 하지 않는 편이 나은 질문들을 연달아 해가며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저는 시 이모와 말을 섞는 것은 물론 마주보는 것조차 불편했어요. 그런데 시 이모는 저의 그런 반응을 살짝 즐기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카 며느리는 아버지 이야기하는 게 영 불편한가 봐. 난 사돈댁이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시는가 걱정돼서 그런 마음에서 묻는 건데 말이야. 아니면 조카 며느리가 나랑 이야기하는 게 그저 불편하고 싫어서 그러는 건가? 자기랑 이야기하는 게 싫냐고 묻는 시 이모의 말에 저는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내심 제가 불편해하는 것을 시 이모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거리를 좀 더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어요. 그런데 제가 뒤로 물러서면 물러설수록 시 이모는 더 집요하게 아버지 일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 아버지 회사나 건강이 나빠졌다든가 하는 안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이런 의심을 했다는 건 여태껏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시이모가 아무리 경우가 없다지만 설마 그 정도이실까? 하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는 법이고 시 이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법 역시 없잖아. 시 이모에 대한 저의 심증은 곧 진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시 이모에게는 저랑 동갑인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시 이모는 극진한 아들 사랑과 유별난 아들 자랑으로 유명합니다. 본인도 남들보다 자식 자랑을 자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 이모는 그게 잘난 아들을 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쯤으로 여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내가 없는 말 했어? 우리 애가 똑똑하다는 건 내가 꾸며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인데 뭐. 애가 안 똑똑했으면 애초부터 컴퓨터 연구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나 있었겠어? 머리가 좋으니까 남들 못 가는 그런 과에 합격한 거지. 안 그랬으면 뭐 어디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청소나 하고 있었겠지. 조카가 나온 대학이 똑똑한 애들 가는 데라고? 그냥 지방대 아니었어? 그냥 지방대 아니고 그 지역은 물론 수도권에서 알아주는 탄탄한 대학이거든. 유명한 교수도 있고 취업도 잘 돼서 오히려 서울에서 유학 가는 애들도 많은 곳이라고. 말하려면 뭘 제대로 알고 나서 해야지. 언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지만 곧 얼마 안 있어 시이모의 이런 자랑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아들이 컴퓨터 전공이란 것은 꾸며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건 분명 거짓에 가까운 과장이었어요. 시이모의 아들이 졸업한 대학은 아무리 좋게 봐도 좋은 곳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해당 지역에서도 잘 알아주지 않는 지방 대학이더군요. 아들은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지 않다 보니 취직도 잘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이모는 툭 하면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친척 어른들은 이런 이모의 자랑에 대충 맞장구를 쳐주기만 할 뿐 진심으로 믿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남들의 부러움을 기대한 시이모는 자신의 아들 자랑이 당신께서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할 때마다 애가 타는 듯 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애가 타다 못해 신경질이 나는 듯 했는데 그때마다 저나 제 아버지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마치 자신의 걱정을 잊기 위해 제 가족의 힘든 이야기를 캐내려는 듯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말이야. 몸이 불편하면 삶의 만족도가 확 떨어진대. 그러니까 조카 며느리가 아버지한테 연락도 잘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그래. 알겠지? 몸 멀쩡한 사람도 사는 게 힘든데 몸 불편한 사람은 오죽하겠어. 시이모는 제가 자기가 하는 말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처럼 자극적인 주제를 꺼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똑같았어요. 어디 신문을 봤는데 TV에서 그러는데 몸 불편한 사람은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저는 악의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시이모의 이런 수작에 괜히 넘어가서 시이모를 향해 화를 내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울컥하고 차오르는 눈물이나 화를 꾹 참아 아래로 누른다는 것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를 거예요. 그야말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치는 일이거든요. 시이모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를 볼 때마다 아들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어요. 시이모는 아들이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좋은데 그만큼 눈이 높아서 아직 취업을 안 한 거라고 주장했죠. 네, 맞습니다. 취업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꼭 강조해서 말씀하시곤 했어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거 엄청 잘해. 그래서 그저 그런 데는 맘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능력이 너무 아깝잖아. 적어도 중견기업은 가야 어느 정도 수준이 맞거든. 그래서 여태 취업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능력 인정해주는 좋은 데 가려고. 사실 시이모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하고 싶은 말을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시이모가 하시는 말씀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들이 할 줄 안다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기초 작업밖에 안 되는 게 분명했어요.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웬만한 대학생들도 할 줄 알아서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는 노가다라고 부르며 기피하는 단순 작업이에요. 그러나 저는 굳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봤자 이야기만 길어지지 1분이라도 제대로 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불가능할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죠. 시이모는 아들의 실업 상태가 길어질수록 애가 타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아들 걱정에 애가 탈 때마다 시이모는 저를 붙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저희 아버지를 걸고 넘어지면서요. 에휴,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려는지 원. 신체 건강하고 똑똑한 청년이 여태 흔한 대기업 하나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다 나이 든 사람이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 이속 챙기겠다고 회사 안 나가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자꾸 취업이 안 되는 거지. 그나저나 사돈 공장은 아직도 하고 계시는가?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안 좋은 소식 없어? 시 이모의 바람과는 달리 아버지 회사는 일감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덕에 기존 20명의 직원이 달라붙어도 모자라서 급하게 공고를 내고 사람을 뽑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버지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업계에서는 전망과 복지가 좋은 알짜배기 회사로 입소문이 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만에 채용 공고를 내자 금세 지원자가 물밀듯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경력과 신입 가릴 것 없이 서로 일하겠다고 난리였죠. 아버지 회사는 그리 큰 편은 아니라 인사부가 따로 없었어요. 면접관이라고 해봤자 아버지와 아버지 동업자이신 전무 아저씨, 저까지 해서 총 3사람이 다였죠. 그런데 지원자의 이력서를 천천히 살펴보던 저는 예상 밖의 지원자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이 사람 시이모 아들이랑 나이도 같고 대학교까지 갔네? 잠깐,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잖아. 아버지 회사에서는 이력서를 제출하는 지원자들에게 일체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외모가 아니라 적성과 능력 등 더 중요한 자질을 봐야 한다는 아버지의 주장이 발휘된 대목이에요. 사진이 없으니 시이모 아들이 지원서를 냈다는 걸 바로 알아채지 못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꼭 그래서만은 아니에요. 사실 시이모의 아들은 우리 회사에 지원해서 합격할 만한 요소 중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그저 지원만 턱한 수준이었어요. 학점이나 관련 경력 등 봐줄 만한 게 전혀 없더라고요. 재고할 것도 없이 서류 전형에서 바로 탈락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시이모에게 당했던 멸시 아닌 멸시가 떠올랐어요. 시이모님도 이제는 당신이 한 잘못을 좀 아셔도 되지 않을까? 아무리 시어른이라고 해도 그저 모욕일 뿐인 말을 내가 일방적으로 참아드릴 순 없는 거잖아. 그래, 암만 생각해봐도 계속 참고만 있는 건 답이 아니야. 한참을 고민한 후 저는 시이모 아들에게 서류 합격이 되었으니 일주일 뒤 면접을 보러 오라는 문자를 보냈죠.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하면 안 되는 일이란 걸 제 자신이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시면 분명 굉장히 화를 내실 게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친인척 채용, 낙하산 채용은 아버지가 바라는 방향이 전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떨어질 사람을 부르는 것 또한 아버지가 반길리 만무했죠. 그러나 저 역시 입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복수심이라든지 그런 단순하고 1차원적인 동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행한 것은 아닙니다. 전 단지 시이모님께서 저와 제 부모님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예의를 갖춰 대해주시길 바랬던 것뿐이에요. 존경이나 존중을 바란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상처만 주는 모욕을 삼가해 주시길 바랬어요. 하지만 여태 그 어떤 진심 어린 호소도 시이모님께는 통하지 않았죠. 합격 문자 통보는 그러니까 저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꺼내든 최후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시이모님께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합격 문자가 잘 갔는지 그리고 시이모 아들이 면접을 보러 올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제 생각을 읽었는지 눈짓으로 알았다는 신용을 하고 전화를 걸어주었죠. 아니나 다를까 시이모는 아들의 서류 통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들뜨고 흥분해서 큰 소리로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이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아들 금방 좋은 데 취직할 거라고 했지? 참,
이번에 합격한 회사 대기업은 아닌데 엄청 좋은 데야. 알만한 사람은 아는 그런 데라고. 뭐 무식한 사람들은 무조건 대기업 할 테지만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지. 대기업이라고 다 좋기만 한가? 돈 많이 줘도 뼈 빠지게 일시켜서 사람 골병나게 만들잖아. 우리 아들 회사는 돈도 많이 주는데 복지도 엄청 좋아. 대기업은 무슨, 대기업보다 훨씬 낫지. 합격이요? 아, 이모, 서류만 통과한 거고 합격은 아직 아니에요. 면접 남았잖아요. 아, 무슨 소리야. 서류 통과가 합격이나 매한가지지 뭐. 얘,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히 네 사촌동생 인물도 훤하고 능력도 좋잖아. 아니, 회사도 다 보는 눈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넌 그냥 직원이고 뭘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나 본데 회사 운영하는 윗사람들은 너랑은 달라. 사람 보는 눈이 아주 그냥 정확하겠지. 시이모는 단단한 착각에 빠져서는 한참 동안 혼자서 이야기를 늘어놓느라 바빴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10분도 넘게 한마디도 못한 채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야 했어요. 한참을 듣고만 있던 남편은 시이모에게 면접 보러 갈 그 회사가 장인 어른이 잘 아는 곳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시이모는 겨우 관심을 보이고 하던 말을 멈추고 질문을 던지시더군요. 뭐? 그럼 뭐 니네 장인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그 회사에 납품이라도 하는 거니?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로 엮여 있어요. 제 남편의 말에 시이모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매몰차게 쏘아붙였어요. 조그만 공장인데 중요한 일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중요하겠냐면서 말이에요. 한참을 옆에서 듣고만 있던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시이모가 진실을 좀 아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전 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아버지 이름을 친 다음 검색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곧바로 아버지가 여러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 기사가 몇이나 뜨더군요. 자잘한 기사들도 많았지만 저는 메이저 언론사와 한 인터뷰 두세 개만을 골라 시이모에게 문자로 보내버렸습니다. 시이모는 통화 중에 문자 수신음을 듣고 제 문자를 확인하더니 남편을 통해 저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았죠. 그거 아들 보여주시면 된다고. 그렇게만 말해 여보. 알았어. 이모, 방금 문자로 받은 거 클릭해서 사촌 동생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거기 나온 사람이 걔가 면접 본 회사 사장님이에요. 뭐? 그래? 알았다. 시이모는 전화를 끊겠다는 말도 없이 뚝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와 남편은 자리를 뜨지 않고 앉아있던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본 남편은 저에게 받을까 말까 하고 물어보더군요. 전 받자마자 시이모가 소리를 지를 수도 있으니 일단은 좀 기다렸다가 받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안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전화기 건너편에서는 시이모의 새된 목소리가 시끄럽게 터져 나왔습니다. 조카 며느리 당장 좀 바꿔라. 저는 남편이 건네주는 전화기를 받아들고는 여보세요? 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시이모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지금 자기가 받은 게 진짜 기사 맞냐고 했어요. 어디 컴퓨터로 조작해서 만든 기사가 아니고 진짜 신문 기자랑 한 인터뷰냐면서요. 시이모의 말에 저는 차분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시이모, 그거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그대로 보내드린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조카 며느리 아버지가 진짜 이 회사 사장이 맞는 거지? 그런 거지? 그럼 여태까지 왜 말을 안 하고 있었어? 반갑네. 반가워. 우리가 인연이긴 인연인가 보네. 이렇게 또 만나고 말이야. 시이모는
제가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다정한 말투를 써가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야기라고 해봤자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단지 같은 내용을 두세 번 반복하며 혼잣말이나 다름없는 말을 했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보내준 문자를 클릭했더니 웬 기사가 뜨더라. 이게 뭔가 해서 살펴보다 보니 사돈댁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그걸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왜 사돈 얼굴이 인터넷에 뜨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놀라 자빠지면서 이번에 면접 보고 온 회사 사장이라고 했다. 그래서 시이모도 믿을 수 없어서 아들한테 몇 번이나 확인을 했다는 게 요지였어요. 시이모는 이 상황이 너무 웃기고 재밌다는 듯 깔깔 웃으면서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며 저에게 왜 이야기 안 했냐고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전 한숨을 짧게 내쉬며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다고 대답했어요. 이모님,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모님께서 도통 믿어주시질 않았고요. 어머, 내가? 그럴 리가 있나? 그게 아니라 조카 며느리가 나한테 제대로 전달을 못했던 거겠지. 내가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니거든. 어찌됐든 간에 정말 잘 됐네. 이제 우리 집에서도 한 가족, 회사에서도 한 가족이네. 시이모는 하이톤으로 웃음을 길게 빼더니 언제 한번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합격시켜달라고 부탁하러 가는 건 아니고 사돈댁이랑 조카 며느리 일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격려차 얼굴 보러 오는 거라고 했죠.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이모 속이 보여도 너무 뻔히 보여서 기가 차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거든요. 시이모는 전화통화를 이만 마무리하려는 저를 향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무튼 사돈댁한테 말 좀 잘해줘. 알겠지?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잊지도 않은 정을 운운하는 시이모의 마지막 말에 전 대충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이모나 아들에 관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버지에게 전할 생각이 없었죠. 시이모의 아들은 어차피 서류도 통과 못할 스펙이었어요. 시이모의 길고 긴 통화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휴대폰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단어를 본 순간 저는 어머님이 어떤 일로 전화를 했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분명 시이모가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자기 아들 취직 좀 시켜달라고 말 좀 넣어달라고 부추긴 것이 뻔했죠. 아가, 방금 동생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참말이니? 사돈댁이 진짜 여기 기사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야? 나라에서 주는 기술상도 받고 무슨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 초청으로 어디 불려다니고 그런다는 거 다 사실이야? 네, 어머님. 거기 기사에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짜예요. 저희 아버지 반도체 쪽에서 알아주는 분이고 대기업에서도 서로 모셔가려고 했다는 것도 다 사실이에요. 제가 흥분이나 과장은 섞이지 않은 덤덤한 말투로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후하고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시이모처럼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되풀이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다정한 말투로 어머님의 똑같은 질문에 몇 번이고 시간을 들여서 잘 설명을 해드렸죠. 어머님은 그래도 아직 완전히 믿기지가 않는다며 놀라움을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제가 예상한 말을 강조해서 하셨어요. 시이모의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거였죠. 면접 당일 저는 진행자 자격으로 아버지와 전무 아저씨를 비롯한 다른 면접관들과 동석했습니다. 시이모의 아들은 거의 끝번이었는데 잔뜩 긴장한 채로 문을 들어서더군요. 저나 시이모 아들은 눈은 마주쳤지만 서로 아는 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척 해봤자 서로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면접 시작과 동시에 시이모 아들은 눈에 보일 정도로 떨기 시작하더니 아주 쉬운 질문에도 답을 못해서 쩔쩔매더라고요.
아버지와 다른 면접관들은 간단한 답도 하지 못하는 시 이모 아들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스펙도 평균보다 훨씬 미달인 면접자가 들어온 것부터 의아해했지만 그런 부족함을 메꿀 만한 다른 역량은커녕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면접자에 대해 답답함은 물론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시 이모 아들은 단 한 번의 면접을 끝으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나 예상 가능한 결말이었죠. 탈락 통보 문자를 보내는 것도 역시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내기가 무섭게 시 이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통화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수화기에서는 노발대발한 시 이모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시 이모는 저더러 오늘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조카 며느리, 오늘 일 마치고 당장 얼굴 좀 보자고. 알겠지? 나 분명 얘기했다. 알아들었지? 네, 이모님. 일 마치고 갈 테니 걱정 마세요. 걱정? 내가? 걱정은 말이야, 조카 며느리가 많이 하셔야 될 거야. 시 이모는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더니 전화를 툭 끊어버렸어요. 저는 제 손에 들린 전화기를 한참이나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시 이모가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지 귀가 울려서 제정신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책상 서랍을 열어 이번 채용 공고에 제출된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한 뭉치 가득 챙겼습니다. 시 이모가 저와 제 아버지가 일부러 당신의 아들을 떨어뜨렸다고 억지했으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할 거란 직감이 들어서였어요. 제가 아는 한 시 이모는 이러한 제 예상에서 어긋나지 않고 제 탓을 할 게 뻔했어요. 그러니 최소한의 방패는 챙기는 게 필수였죠. 퇴근 후 저는 차를 몰고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 이모는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에게 매섭게 삿대질을 해가며 소리를 질러댔죠. 너는 말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내가 몇 번이나 부탁을 했잖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그런데 그걸 싹 무시하고 탈락을 시켜, 탈락을? 시부모님 두 분은 저를 향해 사납게 달려드는 시이모를 말리느라 꽤나 애를 먹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시이모에게 제발 진정하고 며느리 입장도 좀 들어보라고 사정하듯 부탁했어요. 어머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도 분명히 나름 애를 썼지만 어쩔 수 없었을 거라며 시이모가 저에게 화를 낼 일이 아니라고 하셨죠. 하지만 시이모 귀에 그런 말이 제대로 들어갈 리가 없었어요. 전 시이모가 이렇게 반응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간 서류를 시이모 앞에 당당히 쫙 펼쳐 놓았어요. 시이모는 자기 앞에 놓인 서류들을 보면서 이게 뭐냐고 신경질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모님, 진정하고 이것 좀 봐주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 공채에 지원했지만 떨어진 사람들 이력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스카이 출신들의 외국 유학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다 떨어졌다고요. 아시겠어요? 시 이모는 제가 내민 서류들을 천천히 넘기며 하나하나 뚫어질 때 쳐다보았습니다. 지원자들의 서류가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그를 보는 시 이모의 눈 또한 점점 커져갔죠. 시 이모의 반응을 지켜보던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해명 아닌 해명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이모님은 저희 아버지가 당장 문 닫아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형편 어려운 공장 사장이라고 알고 계셨죠? 하지만 아니에요. 아버지 회사 사실 실력파들만 모여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저 일반 대중들도 다 아는 큰 회사가 아니다 뿐이지 스카이 출신들 비싼 돈 주고 해외 유학한 사람들도 졸업하고 일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좋은 회사라고요. 저는 시 이모에게 아드님이 서류라도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제가 배려한 덕이었다고 재차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원래 서류에서 탈락했어야 하는 수준의 지원자였지만 시 이모가 말씀하신 그 정을 생각해서 2일차는 통과시켜준 거였다고요. 그리고 이런 결정으로 인해
회사 내 제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시이모도 이런 속사정을 알아야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저는 혹여 시이모가 아버지 탓을 할까봐 외부 면접관 이야기도 꺼내야 됐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면접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면접관을 초청했고, 그런 이유로 사장인 아버지가 최고점을 줘봤자 시이모 아들이 합격했을 가능성은 없었다며 똑부러지게 말했어요. 모든 설명을 들은 시이모는 그제서야 입을 다물고 잠잠해졌습니다. 아무리 시이모였지만 트집을 잡으려고 해봐야 트집 잡을 게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상황이 그랬다면야 어쩔 수 없지 뭐. 아휴, 그럼 우리 아들 취업은 이제 어떡해? 어떡하냐고. 시이모는 끝까지 저에게 수고했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더군요. 대신 제 동정심을 자극이라도 하려는 듯 우는 신용은 자주 했습니다. 불쌍한 척을 하면 제가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아들을 위한 자리 하나쯤은 마련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는 게 분명했죠. 하지만 전 눈 하나 꿈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이 사장인 아버지부터 낙하산 채용이란 회사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을 향한 예의가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시 이모는 그 후 한참이나 아들 이야기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나도 제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머쓱해졌는지 그때부터는 저를 봐도 피하는 눈치셨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시댁에 가도 좀처럼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당신께서 한 말이나 행동들이 떠올라 부끄러워졌던 거겠죠. 시부모님들은 시이모와는 달리 신이 나고 한창 들뜨셨어요. 뒤늦게 저희 아버지의 진면목을 알게 된 두 분은 동네방네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니느라 바쁘셨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얼굴을 붉힐 정도로 수줍어하셨어요. 전 그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세상에는 겸손을 무능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겸손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 능력을 보여주면서 대처해야 돼요. 하지만 저는 아빠가 능력을 보여주시든 아니든 아빠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경해요.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혹은 여러분 자신이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과 관계없이 스스로에 대해 또 여러분에게 소중한 그 사람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